안녕하십니까. 열공시 김병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첫 공시법이라는 과목을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차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공시법, 법학의 공부는 목차가 처음과 끝이에요. 목차에서 시작해서 목차에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과목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령이라는 과목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동산 공시법령은 법이 두 개가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 그다음에 지적법. 이렇게 해서 자, 지적법이란 법이 이제 큰 법으로 통합해서 들어가 가지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길어요. 이 안에 지적 파트가 있습니다. 그 파트만 따로 우리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파트를 따로 법을 붙여가지고 지적법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짧게 지적법,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이 두 가지 법을 합쳐서 우리 부동산 공시법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공부하실 때 굉장히 막막하실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토지대장 들어보셨죠? 토지대장. 그다음에 토지등기부 들어보셨죠? 토지등기부. 이 두 가지 장부가요. 국가장부인데요. 이 두 가지 법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을 가지고 등기부, 토지등기부를 만드는 것이고요. 지적법, 지적, 토지에 관한 정보들이다. 지적. 이런 것들 가지고 토지대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대장과 관련한 장부들이 많이 있는데 걔네들을 지적공부라고 얘기하고요. 부동산 등기법에서 만드는 장부들은 등기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장부들, 국가 장부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시하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장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대장, 그다음에 등기부 이런 것들이거든요. 걔네들을 주로 공부하는 과목이 공시법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한 4장 정도를 보통 목차로 잡아 놓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서론인데 지적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 부분에서는요. 등록상이라는 게 이제 토지대장에 뭐 써 있냐 그 내용이 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등록사항이요. 지번 몇 번지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번 또 지목 뭐에 쓰는 땅이냐 토지 용도가 뭐냐 지목이라 그래요. 그 토지 얼마나 넓으냐 면적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것을 등록사항이다.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이제 경계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하는 게 1장에서 공부가 진행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런 등록사항들이 어떤 장부에 써져 있는지를 구분해서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지적공부 2장이죠. 자, 지적공부의 종류가 있어요. 토지대장 말고 임야대장도 있고요. 또 이걸 도면으로 그린 게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게 있어요. 또 경계점 좌표등록부 조금 어려워지죠. 자, 좌표등록부 이런 장부들도 있습니다. 그런 장부들의 종류를 정리한 다음에 각 장부들의 어떤 등록사항이 들어가는지를 외워야 되는 우리 이제 시험 보는 과목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2장 파트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장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등록된 내용들이 바뀔 수 있잖아요. 거기에 바뀌는 변화되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러면 이제 장부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게 이제 3장이 되겠고요. 이제 이런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이 새로 바뀌려면 면적 같은 경우는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지적법에 관련된 측량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4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한 4개 장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서론 나오죠. 서론에 뭐 어떤 내용 얘기할 거다. 먼저 이제 한번 깔아놓고 근데 이제 장부는 이런 거다. 장부에 적어 놓은 것을 고쳐 쓰기도 한다. 고쳐 쓰려면 측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4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목차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등기법이죠. 자, 부동산 등기법은 보통 5가지 목차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서론이 나오겠죠. 이 서론 부분은요, 보통 이제 민법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민법 공부하신 분들은 뭐 손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민법 기초가 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좋은 점은 이 1장 부분은 우리 2차 부동산 공시법령 과목에서는 1장 부분의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장도 많이 안 나옵니다. 2장이 이제 설비에 관한 문제죠. 등기소, 등기관, 그다음에 등기부, 등기부 관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간단한 암기사항 몇 가지만 정리하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3장이 문제입니다. 3장이 등기 총론이라고 해서 등기법의 어떤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3장 총론만 잘 정리하시면 뒤쪽에 4장, 5장으로 연결되어서 강론으로 손쉽게 갈 수 있어요. 거꾸로 강론 4장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하고,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을 뽑아서 이제 총론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총론과 강론은 서로 연계가 돼 있고, 어느 한쪽만 좀 확실하게 좀 잡아 놓으시면 나머지 쪽 공부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반복이다. 각도를 달리해서 같은 내용을 본다. 라고 볼 수 있고, 전체적인 공통적인 이론을 보는 게 총론이고 개별적인 특성을 바라보는 게 강론이니까, 강론이 이렇게 4장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파트와, 그리고 자, 권리를 떠나서 등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의 종류를 또 얘기하는 5장이 있는데, 이 5장 부분에서는 특별히 부기등기 또 가등기라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의 출제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강론 부분에서도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위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공시법령의 전체 과목의 목차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 정도 목차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쉬워요. 공시법은 등기 지적으로 나눈다. 지적에는 한 4장 정도가 큰 목차로 되어 있고, 등기는 한 5개 정도 파트로 나눠져 있다. 뭐 양쪽 다 1장은 다 서론이니까 서론 빼고 나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정도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수업을 들으시기에 굉장히 수월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공시법 소개 또 전체적인 목차, 큰 목차를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